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납치 고문 사태가 알고 보니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일찌감치 경고됐던 문제라고 하죠.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올해 국감에 출석해서 심각성을 지난주에야 인식했다라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메모를 못 봤어요. 가장 최근입니다. 대표님 메모. 날짜가 대충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사관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7월 달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어떻습니까? 하니까 답을 잘 못하고 그리고 추가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사관에서조차 모르고 한참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납치 사태나 이런 게 사실은 단편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희생당한 청년이 자기가 알아서 캄보디아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글로벌 범죄 조직이 사실은 국내에 유인책을 두고 고수익 알바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꼬셔서 데려간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끔찍하고 좀 무서운 장면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 국감 기간에 저희 그 보좌진을 시켜서 한번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고수익 알바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윗순위에 거기 그 광고가 뜹니다. 그 광고대로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고수익 알바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필리핀에 고수익 알바를 보장하겠다고 상대방이 답변이 와요. 그리고 버젓이 5에 3천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리스크 감소하고 마약을 하루에 한 30개 정도 던져라. 던진다는 표현은 그 마약 사범들끼리 은어거든요. 우리가 기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당장 캄보디아에서 몇 명 구출 이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합동 TF가 돌아가면 국내에서 유인하는 것들은 딱 멈춰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정부 잘못이에요. 지금 외교부 장관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도 아니래요. 지금 이 정도 심각한지 몰랐다. 뭐 그런 식이잖아요.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아니라냐면요. 보통 어떤 부처든지 작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국감 전에 봅니다. 그건 다 보고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보고예요. 네. 그러면 장관이 작년 국감에서는 심지어 캄보디아와 여러 동남아 지역을 콕 집어가지고 여기 지금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얘기가 나왔으면 국감 나오는 장관은 뭐예요? 아, 이런 거 예상 질문 나오겠구나라고 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의 체계도 안 갖춰져 있고 뭐 누가 무슨 말하면 전 정부 탓하면 되지. 이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부 장관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IMF 이후에 외교부 예산이 많이 공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사도 없죠? 5명이요. 행정직 2명, 파견직 2명 떼면 수사관 1명입니다. 이 사람한테 뭘 해결하려고 할 수 있겠냐? 그 문제를 하려면 장관이 일단 알아야 뭐 추가 인원을 요청하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누적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건 한국의 외교 위상이 맞게 구성원들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일하라고 하는 조직이냐. 사실 대사관만 탓할 게 아니라요. 캄보디아는 그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도 나가 있고요. 휴민트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대북 문제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정보 동향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사태 착수에 이미 늦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젊은 층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정치적 문제화가 된 거죠. 이 사건의 바탕에는 거기에 왜 갔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뭐. 그럼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럼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던 거고, 거기 바탕에는 이제 우리 그 젊은 층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좀 불행한 측면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경찰에 신고된 지 80일 만에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경찰이 조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뉴얼대로 처음에 몸값을 요구하니까 몸값을 주지 마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고도의 협상 전략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 하고 끝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지금 현재 막 수사 체계도 개편한다 그러고 막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저는 치안이 무너지는 게 좀 두렵고 중국에 마약 들고 갈 때 우리 국민 보고 1억 줄 테니까 마약 들고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요. 사형이죠. 네, 걸리면 사형이거든요. 반면에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500만 원만 주면 마약 들고 옵니다. 그게 잘 안 걸리고요. 수사 체계에 문제가 있고 걸리더라도 처벌이 미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사회 현상이어서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 체계와 양형을 강화하는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